저는 동물병원에서요, 매일매일 다양한 고양이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과 치료를 합니다. 고양이 질병에 관한 진료도 물론 많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 행동 문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문의하시는데요. 고양이 행동 문제는 대부분 교육보다는요, 약을 사용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고양이 행동 문제에서 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또 어떤 문제 행동들이 약을 먹여가며 치료를 해야 하는 행동일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행동학에서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어떤 문제 행동들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뇌도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바깥층은 대뇌 피질부로요, 생각하고 학습하며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다음 층인 중간층 가운데 있는 변연계는요, 주로 장기 기억과 감정이 발현되는 편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감정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뭐 두렵다, 무섭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먹고 싶다, 피하고 싶다 등의 감정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우리 사람이나 고양이 모두 그러한 감정의 신호를 바깥쪽에 커다란 뇌가 브레이크를 걸며 적당히 조절하고 자제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요, 결국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극미량의 화학물질들에서 발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요,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가바, 세로토닌, 옥시토신, 글루타메이트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분포에 따라서 감정이 흥분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애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천적인 문제로요, 이곳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모자른다거나 과다하게 분비되면은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정상보다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대뇌 피질부에서는요, 이런 감정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마저 떨어진다면은요, 고양이는 여러분을 심하게 물기도 하고요, 겁을 먹고 숨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소변을 흩뿌리기도 하고요, 자신의 몸을 상처나게 물어 뜯기도 하고요, 먹어서 안 되는 것을요, 반복적으로 먹기도 하는 이런 중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문제 행동이라고 표현은 제가 했지만은요, 사실 정신의 문제이고요, 정신의 문제가 행동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학습이나 훈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뇌 바깥쪽 영역이 아닌 선천적인 뇌 중간 부분의 감정 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다시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발현되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격성 같은 감정을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행동학에서는요, 약물 치료는요, 결국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우울이나 두려움 혹은 공포심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고양이를요, 약물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뇌에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안 맞아 생기는 문제는요, 사실상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문제들로요, 사실 여러 집산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잘못해줘서, 내가 집을 오래 비워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잘 대해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오래 혼자 둬서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물론 환경을요, 고양이가 살기 좋게 조금 더 개선해주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약을 사용하여 뇌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에 임하실 때는요, 이것은 대부분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아주 오래 혹은 거의 평생 동안 약을 먹이며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역시 이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고양이 행동 문제는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겁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나치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은 정상 행동이 아닌 이상 행동입니다. 사람과 실내에서 동거를 하면서도 그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계속 느낀다면요, 삶의 질은 당연히 크게 저하되게 됩니다. 입양한 지 한 달이 지나서도 숨어서 안 나온다든가, 만지려고만 하면 하악질하며 물려고 든다든가, 합사 후 다른 고양이와 한 달이 지나서도 잘 못 지내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요, 모두 불안과 공포에 의한 이상 반응이고요, 대부분은요, 단순히 적응의 실패 문제가 아닌 선천적인 뇌에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이 생기는 공포심과 불안을 베이스로 하는 정신질환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먹는 경우 역시 문제 행동에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먹는다면요, 이건 역시 이상 행동인데요, 주로 비닐이나 천 종류를 씹어 먹게 되고요, 2살 이후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고양이 뇌에서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에 장애가 생긴 강박증의 일종으로 정신질환에 들어갑니다. 결국은요, 이물섭식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 1살이 넘은 고양이가 천이나 비닐을 계속 빨다가 결국은 먹기 시작한다면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보고 병원에 데려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역시 이상행동입니다. 갑자기 스위치가 켜듯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있다가 하악질하며 확 하고 달려들어 심하게 무는 경우 역시 이상행동입니다. 지나친 공격성은 정신병이에요. 물론 1살 미만의 어린 고양이라면요, 사냥놀이의 일종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손이나 발을 향해서 공격적인 사냥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놀이 행동이거든요, 일종의. 활달한 아이가 사냥 본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또 부적절한 사냥놀이가 합해진 결과로요, 부적절하지만 정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살이 넘은 고양이가 사람을 향해서 갑자기 심하게 피가 날 정도로 공격하고 문다면은요, 이것은 뇌에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역시 정신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번째로요, 탈모가 될 정도로 피부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자신의 몸을 핥는 경우 역시 문제 행동입니다. 오버그루밍이라고 하는 일종의 상동 행동인데요, 자신의 몸 중 특정 부의 털을 과도하게 그루밍하여 털이 빠지고 피부가 짓무르며 상처가 생기도록 그루밍을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것입니다. 역시 고양이의 머릿속에요, 신경영양 물질의 불균형에서 오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합사에 실패하여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요, 이건 역시 치료의 대상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니까요. 다행히 합사가 잘 돼서 둘이 마음이 잘 맞아 잘 지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은요, 만약에 합사에 실패했다면요, 마음이 안 맞는 상대와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소셜 스트레스는요,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요, 삶의 질 역시 나빠지며 방광염과 같은 여러 만성질병을 호소할 수도 있고요, 스프레이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합사로 인해 많이 힘들어한다면요, 이건 역시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방광염이나 배뇨장애가 반복적으로 생긴다면요, 이건 역시 약물 치료 대상입니다. 불안증, 공포증, 정신적인 다양한 스트레스는요, 반복적인 방광염이나 배뇨장애를 유발합니다. 이런 질환을 계속 앓는다면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고양이 마음을 편안해주는 약물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요, 밤에 갑자기 깨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요, 평소의 루틴에 변화가 생겼다면요, 역시 문제 행동입니다. 더구나 수면 패턴의 변화는요, 대개 질병을 암시합니다. 노령묘라면요, 치매가 의심됩니다. 혹은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거나 어딘가에 질병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통증성 질환 역시요, 수면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양이가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거나 저녁에 아웅 아웅 하면서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한다면요,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의외로 고양이 행동 문제에서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은가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고양이의 행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1500편의 핵심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사들을 위한 평생 필독서 윤쌤의 고양이 상담소,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